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네, 저축은행 수십 군데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요? 맞습니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경기 호황기 때 부동산 PF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이 부동산 PF가 부실화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38개 저축은행이 적자로 돌아섰고요. 이 때문에 이런 동시다발적 적자 전환이 2011년 저축은행이 줄줄이 망한 이 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린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올해 이제 저축은행 위기가 계속 PF를 중심으로 고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가 저축은행 신용등급 줄강등에 나섰습니다. 네.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가 KB저축은행과 대신저축은행, 이제 다올저축은행, 에큐원저축은행 이 네 개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일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에 네 개사의 이제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건데 이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라는 것은 당장의 신용등급을 낮춘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신용등급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걸 의미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용평가사들이 그동안 저축은행 PF 대출 상황을 아주 네.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저축은행이 대규모로 적자 전환이 되고 PF 손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재무 여력이 상당히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 투자가 많다 보니까 위험 지표가 올라가서 이를 또 신용 등급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신용 등급을 내린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에 각 저축은행별 신용등급 전망 강등 이유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KB저축은행의 경우에 작년에 936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고 부실 채권 지표 중에 하나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 같은 경우도 2021년 말에는 1.6%에 이제 불과했는데 지금 작년 말에는 10.1%까지 지금 급증했어요. 네. KB저축은행은 이제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도죠. 이 비중도 200%를 상회해서 상당히 부담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전망 하향된 대신저축은행은 작년에 440억 원 적자에다가 역시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이제 익스포저 비중도 200%를 똑같이 아까 KB저축은행과 같이 넘었습니다. 네. 다올저축은행 역시 개인 신용대출과 부동산 PF 대출 손실로 작년에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예. 자기 자본 대비 225%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큐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작년에 633억 원 손실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6.7%까지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동산 PF 대출에서 추가 네.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네. 이 앞으로 저축은행의 재무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까? 예, 이미 지금 저축은행 재무 지표들이 하나같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가 끝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손실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이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저하 국면이 계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에 저축은행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4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부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고요. 네. 지방도 요즘 미분양이 심각을 한데 이 가격 하락 위험이 높아서 부실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지방의 부동산 PF에 투자를 많이 한 그 저축은행들이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재무 상태가 그러면 더 악화한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의 실제 신용등급도 내릴 수도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저축은행들의 어떤 부실 채권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개인 등 신용대출은 지금 한계에 이르렀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PF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도 부실화가 진행이 되겠죠. 신용평가사들은 이 저축은행 부실 비율과 부동산 대출자산 건전성 추이 등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본 뒤에 위험 수준을 점검해서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금융권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민희진 내분의 하이브 주가 연일 약세.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이브 하면 이제 방시혁 의장이 키워낸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BTS로 인해서 세계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눈에 이제 한꺼번에 받았는데 네. 최근엔 내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예.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 발단은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중 하나인 이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민희진 대표는 이제 아이돌을 키우는 프로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을 히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스타 프로듀서가 됐고 이후에 좀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좀 분위기가 경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다 이제 좀 자유로운 활동하기 위해서 하이브로 옮겼어요. 네. 이에 이제 하이브 자회사 레이블이 어도어를 차리고 여기서 걸그룹인 뉴진스를 이제 프로듀싱해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웠습니다. 이 어도어 대표는 민희진 대표고 지분은 하이브가 80%를 가지고 있고 지금 20%는 민희진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22일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이브가 이제 민희진 어도 대표와 이제 임원진에 대한 감사에 이제 나섰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내부 감사였죠? 예, 네네. 이 때문에 잘 나가던 하이브 주가가 갑자기 이날 폭락을 했어요. 예.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이번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이 수립됐다 이런 이유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경영권 탈취에 대한 이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민희진 대표가 주술 경영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회사 컨설팅을 무당한테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 대표하고 어도 이제 부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자 갑자기 민 대표가 어제 한 오후 3시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민희진 대표의 뭐 거침없는 말투하고 이 의상도 상당히 그 이슈가 됐었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마녀 프레임을 씌웠다, 결백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경영권 탈취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영권 탈취 시도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가 네. 이번 소송전의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경영권 탈취 등을 통한 업무상 배임 이 혐의로 이제 하이브가 고발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견이 있는 거고요. 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과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겨 있다면서 카카오톡 대화록을 근거로 제시를 했어요. 예. 이제 민 대표가 경영진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이브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이브는 이 경영권 탈취의 근거라고 하면서 이제 카카오톡 대화록을 근거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대화록을 보면 민 대표가 하이브 측에 약속된 풋옵션 그러니까 특정 가격에 팔 권리를 행사해서 지분을 넘겨서 현금을 확보한 뒤에 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권리 침해 소송을 벌여서 계약을 해지하는 수순을 밟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어도어에는 원래는 뉴진스 한 팀만 있어서 멤버가 빠져나가면 껍데기만 남으니까 네. 이 돈을 확보한 현금으로 투자자를 구해서 적당한 가격에 이 어도어를 다시 사들이려 했다.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했었다라고 하이브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이브 측 주장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민 대표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보면 네.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화록에서는 뭐 회사 경영권을 뺐고 뉴진스를 빼서 뭐 다시 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화록이 그냥 카톡인데 직장인의 푸념, 노는 얘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실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네.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사장을 뭐 살해하고 싶다. 이렇게 카톡으로 말을 했는데 실제로 뭐 그 살인 청부인을 고용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이브가 갑작스럽게 이제 경영권 찬탈 시도가 있었다면서 이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이제 민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 때문이라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 대표 측의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지금 하이브가 그 어도 지분을 80% 갖고 있고 민 대표가 20%를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뭐 아까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경영권 자본주의상 경영권 찬탈이 80% 가진 경영권을 찬탈하는 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임으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 배임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실행도 착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이브 측에서 내부 네. 감사하면서 주가가 더 떨어졌네요. 네. 네. 이 표면상으로는 그러니까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하고 또 네. 배임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네. 이번 갈등을 이제 본질적으로는 방시혁 의장하고 민희진 대표 사이의 알력 다툼으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처음에 이제 방시혁 의장은 민희진 대표를 데려올 때 SM에서 나왔을 때 스카웃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한 자율권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 민희진 대표에게 레이블도 차려주고 대표 자리도 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뷔시키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독단적으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뉴진스가 성공한 후에도 성공 신화의 공을 민 대표가 가로챘다. 뭐 이런 지적도 내부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제 BTS를 잇는 걸그룹에 대해서 이 하이브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뉴진스 음악과 어떤 컨셉에서도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음에 이제 뭐 어텐션이라든가 하이보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팝하고는 약간 좀 달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이브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뉴진스 데뷔 전에 이제 하이브의 걸그룹인 뉴스라핌을 먼저 이제 데뷔시키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예. 거기다 이번에 새로운 하이브의 걸그룹인 아일리시 뉴진스 동생 컨셉으로 비슷하게 카피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민 대표가 참지 못하고 뉴진스 아류 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 의장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뉴진스를 이제 하이브의 어떤 부분으로 보고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민 대표 같은 경우는 뉴진스는 이제 독립적이다, 독자적인 아티스트인데 이게 카피하는 것 문제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양측의 주장 들어봤는데 하이브 주가 하락세가 멈추려면 이번 갈등이 빨리 봉합돼야 될 네. 텐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이번 갈등이 딱 불거지고 나서 하이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민희진 대표가 남을지, 걸그룹 뉴진스가 남을지 아니면 둘 다 나갈지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 모두 지금 하이브의 상당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이 빠져나갈 것을 반영해서 하이브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팬들과 주주는 당연히 민희진과 그 방시혁이 화해를 하길 바라겠죠. 지금 갈등의 골로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 민희진 대표는 오늘도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다. 하이브가 유치한 분쟁은 그만해라. 이렇게 인터뷰에서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민희진 대표 측을 좀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알려져서 네. 민 대표가 만약에 나갈 경우에 따라 나갈 가능성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뉴진스 같은 경우는 엄연하게 지금 하이브의 어떤 아티스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나가거나 이렇게 그리고 하이브에서 나가게 그렇게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서 독자 행동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네. 시장에서 민희진은 나가고 뉴진스는 남을 시나리오 이걸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희진의 능력은 SM과 여기서 그 하이브에서 보여줬다시피 입증은 됐는데 민희진 이탈 자체가 하이브에는 악재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희진 없는 뉴진스도 과연 과거만큼 인기를 끌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